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여러 가지 이슈를 패널과 함께 풀어보는 이슈 타파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도 이런 방송 처음 하는데 하여튼 다른 방송들과 좀 차별화된 주제를 선택해서 듣기 좀 거북한 쓴소리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정치 관련 이슈를 얘기해보죠. 요동치는 울산 정가 자타가 공인하는 울산의 미스터 쓴소리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 김잠출 기자와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이 저하고 이어지네요. 네, 거의 40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 피하지 못할 배운다는 건 좀 그렇고. 그렇습니까? 피하지 못할 인연이라 생각하고 우리 네. 한번 잘해 봅시다. 일단은 뭐 앵커께서 방송인 레전드시니까 제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좀 무겁나요? 시작이. 이거 참 시청자들이 들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잘 친다, 잘 논다 하시겠는데 어쨌든 뭐 짜고 치든 어쨌든 네. 고스톱 사기만 안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일단은 뭐 가볍든 재밌든 네. 특히 정치 이런 평에서는 팩트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헤엄 안 치듯이 김잠출 기자가 개헤엄 안 치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울산 정가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된 거죠. 그것도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김 기자는 국회와 청와대 출입해봐서 잘 알 텐데 정당의 원내대표의 위상 이게 얼마나 센 자리입니까? 네, 우선 뭐 사선 그리고 울산 출신의 김기현 의원이 울산 정치계 일단 좌장이 됐다. 예. 그리고 제1야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릴 수 있는 원내 사령탑 총사령관이 됐다. 이것은 예.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전국적인 인물로 네.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 그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원내 대표라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당의 2인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야 원내 대표끼리 합의하면은 예. 남자가 출산하는 것 빼고는 다 할 모든 수 것이 있어요? 다 된다 할 정도로 예. 막강한 자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당 대표보다도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또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 겸하고 있죠. 뭐 사실상 예.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대단한 자리이기도 하고 보통 3선 이상 뭐 4선 정도가 맞는데 김기현 의원도 4선 중진이니까 네. 충분히 자격도 되고 예. 또 원래 김 원내대표가 뛰어난 두뇌 또 뭐 아주 활발한 정책 활동 예. 그리고 뭐 입법, 사법, 뭐 행정 다 거쳤잖아요. 아주 뛰어난 엘리트형이기 때문에 예. 기대하는 바는 큽니다. 문제는 청와대 오찬 거절이라든가 약간 어개 티도 있고 예. 또 법사위원장을 여당에게 장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예. 세게 나갔으니까 예. 이걸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 예. 첫 시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말이죠.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더니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이제 연일 강성 발언 날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토론 잘하는 걸 말빨 센 사람으로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성일정 의원 두 사람을 저는 이제 입심이 센 사람으로 보는데 지금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청와대 밥 먹자는 것도 거절하고 법사위원장 자리 작물이라면서 내놓으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전략적으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청와대 오찬 초청은 그렇게 잘라버릴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뭐 기본 예의상 예. 그래도 대통령의 그 정중한 요청이었고 예. 정무수석이 가서 또 요청하는데 그리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예.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거 빼고는 세계 치고 나가는 것 그리고 의제 설정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것은 예. 이슈 파이터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삽바 싸움에서 일단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앞서고 있다. 예. 그렇게 봐도 될 거고요. 예. 싸움 이 사람이 물론 전투형이다. 맹장, 용장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누가 봐도 엘리트형이고 예. 지략가 예.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말은 했는데 예. 초반이니까 포장을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는 뭐 본래 성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략가로서의 원내 사령탑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네. 또 울산의 위상은 물론 높아지겠지만은 예. 김기현 원내대표의 시간이 그렇게 길거나 또 마냥 꺾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달 되면은 당 대표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 대표 선출하죠. 아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화려한 꽃길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죠. 왜 예. 예측할 수 있는 게 당대표 선출하고 가을에 예.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모든 힘은 대선 후보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시에 원내대표의 위상, 예. 그 파워는 조금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전부 다 김기현 의원이 맡고 있지만은 예. 또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예측은 못 하겠지만은 예.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는데 그때 성적표에 따라서 예. 김기현 원내대표의 본래 꿈인 대권 도전의 뭐 꿈이랄까요? 예. 아니면은 독수리 날개 뭐 치듯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를 탈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뭔가 그 추락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예. 이 상태로는 뭐 추락할 일 없지만 그렇죠. 선거 결과라든지 맞습니다. 이런데 이제 지금처럼 치고 나가는데 힘이 빠지면은 이제 진짜 추락할 맞습니다. 수도 있겠죠. 정치는 뭐 늘 변수가 있고 예. 앞길을 예측 못하니까. 아까 대권 후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김기현 후보가 말이죠. 그분 이제 대권 항상 꿈꾸고 있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강성 이미지로 결집층, 지지층을 잘 결집시켜서 원내대표 역할을 잘한 다음에 대권 대회에 이름을 올려보자. 이런 전략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그리고 이분이 오래전부터 뭐 대권 도전 의사를 많이 밝혀왔고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낸다면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다만 우리 여의도 중에 법률가 출신들이 좀 비중이 많죠. 많죠.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포용력, 예. 또 유연성 부족합니다. 예. 부족할 수밖에 없죠. 늘 그렇죠, 법대로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정치 입문한 이후에 늘 지적하는 것이 좀 넓은 가슴, 좀 따신 가슴, 울산말로. 그리고 가장 뭐 대비되는 게 정가빈 전 의원이었죠. 좀 따숩다. 마음이 좀 포근하다, 또 덥다 이러잖아요. 울산 어른들 표현으로. 그런 것이 김기현 의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또 서민의 아픔이랄까요.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과연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굳이 지적하자면 장점이 많음에도 김기현 의원의 그런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대권 후보는 뭐 기대할수록 좋겠죠. 울산은 더구나. 충북도 자질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좋고 물 좋고 경치까지 좋은 그런 장소에 정자까지 좋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지는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거 없다지만 대권 가려면 정자까지 좋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이회창 전 대표가 대권을 가졌으면 김기현 대표는 엄청나게 크게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우리 속담에 뭐 죽은 아들 땡땡 만지기죠. 근데 이제 기회가 이제 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쓴소리 많이 했는데 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체 머리도 좋고 또 자신의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분이고 늘 새롭게 자신을 리빌딩하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간도 많고요. 차차기 해봐야 60대 중반을 간 넘으니까 뭐 이제 60대 초반이니까요. 58년생이면 뭐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고 김 기자 쓴소리하는 버릇 못 버리듯이 타고난 성격 버리기 참 힘듭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농담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지난 재보궐 선거의 파장이 여진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얘기의 중심을 울산 정치권에 두고 여야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완승을 했는데 대선에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남구청장 재선에서 일단은 완승을 거뒀죠. 그리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주도권을 쥐고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또 울산 전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도 전부 뭐 거의 삭설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난번 총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뭐 다 겪어서 참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조금 금방을 뜬다면은 열이박빙입니다.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바로 얼음 깨지면은 몸 전체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조심해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또 낙선하는 이런 뭐 정치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이 좋게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후에 울산의 정치 분위기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은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어서 2월에 지방선거인데 이 3개월간의 간격이 있지만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난 탄핵 후에 대통령 선거에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학습을 해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지금 뭐 약간 남아있는 그 동시선거 이게 아니라면은 아닐 겁니다. 바로 5월 10일 취임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죠. 그럼 지난번은 정말 탄핵 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바람이 휩쓸었는데 내년 역시 그러지 말란 법도 없고요. 학습 효과가 있듯이 또 야당이 이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바람과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과 기조와 그런 인물 성향에 맞춰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겠죠.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이겼다고 잠시 전략 전술이 좀 나아졌다고 전투에 국지전에서 한번 이겼다고 전쟁에서 전체 이길 수 있느냐 절대 장담 못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정치인들 말 잘하는 온몸을 던져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장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준비해도 늦지 않다.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시장선거 후보가 오히려 더 가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이제 어디서 종식이 되고 종식이라는 건 좀 안 되지만 어디서 잡히느냐 이런 시점과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백신 또 집단 면역 과연 9월 가을에 가능할지 이 약속이 지켜질지 아니면 또 3차 4차 재난지원금 또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심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 이 코로나가 상당한 변수이자 상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뭔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지금의 울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다면 김 기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형국으로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조금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구청장 재선거 그 결과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제가 여야 뭐 전화 또는 미팅을 통해서 몇 가지 취재를 해본 결과 지역 언론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진보는 시장 선거에서 일단은 내년 진보는 후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 국민의힘 야당 1대1 구도가 뭐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전국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송철호 원탑 후보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선 캠프가 막강한 규모로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현재까지 이재명 독주 여당 후보로서는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띄우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추경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후보 결정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계속해서 좀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뭐 다당 대결 구도는 안 될 것이다. 저는 1대1로 봅니다. 공정부양한다는 허경영 씨는 나와도 양당은 아닐 것이다. 농담이고요. 자, 궁금해지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인데 어떤 인물들이 울산시장 자리를 넘보고 있는지 군우갈 것이대처럼 자천타천으로 택도 없는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할 때 요즘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요. 페이스메이커를 반드시 등록하게 돼 있을 정도로 페이스메이커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택도 없다고 평가받는 후보 제가 말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깜냥이 못 미치는데 자가 발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도 사람들이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거론 인물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군웅할 거라는 지역 언론, 그다음 앵커의 말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메이커 한두 명 정도, 많으면 또 안 되겠지만 혼란스럽고 한두 명 정도를 끌고 가면서 야당 특히 국민의힘 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현 시장의 재선 의지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현재 뭐 대한부재론 흔히 합니다만은 송철호 완톱이 거의 굳혀져 가는데 재판이 변수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긴 있죠. 대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 전부 뭐 사실 뭐 늘 나왔던 그 인물이고요. 다만 눈여겨볼 인물이 좀 기대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서정엽 전 서울시장, 서울부시장. 서정엽 전 서울부시장은 뭐 여기 뭐 울산 출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고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또 제법 했으니까 그럼 여기 초중고가 다 모교니까요. 그리고 그 공직에 들어간 이후에 아무런 흠 없이 여야 시장 누구나 오는 시장마다 서정엽 키우기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들어봐도 그만큼 서정엽 전 부시장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 만약 영입을 한다면 또 본인이 그런 정치 의사가 있다면은 저는 뭐 전혀 불가능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 외에는 조금 거론 안 해도 될 만한 물론 이제 김영문 전 울주위원장 같은 이제 동서발전 막 사장가라고 울산시장 뭐 선거를 후보가 되는 걸 뭐 자기 안방 놀이터로 보나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야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서 말이죠. 민주당은 그렇고요. 제1야당이 국민의힘에는 후보군이 한 10명 정도 이름이 마구 나오던데 그런 정도 많은가요? 정치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외에는 나오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다 좋아하죠. 뭐 연말까지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정갑인데 박명호 구도가 일단은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당내 경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은 또 김기현 원내대표 여러 가지 전력 구상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박성민 의원, 서범수 의원 그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서범수 의원은 세대교체, 김기현 의원이 뭐 화두를 일단 던졌습니다. 의제로. 그 말에 너무 앞서간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다. 혼났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고 박성민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원내 부대표로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 세대교체에 박성민이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끔 일단 조금 띄웠어요. 본인들을. 그런데 박 의원 본인은 이제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의 그 역할 그리고 충실히 하는 것이 자기는 의무다.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지금 선배들이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자기는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선 이후에 사정이 바뀐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단서가 불죠. 변화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를 것이다. 자, 여당과 야당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을 봤고 우리 진보 얘기 안 할 수 없죠. 진보에서는 어떤 후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의당, 진보당 앞에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견이지만은 취재하고 또 주변을 만나서 또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들을 몇 번 취재를 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도 그랬고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내년 시장 선거만 봤을 때는 울산의 진보 진영 후보 마땅찮다. 현재는 생각 안 난다. 그런데 일각에서 노키 교육감 차출설이 있고요. 나오죠. 김종훈 후보설이 있는데 두 분 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노키 교육감은 내버라고 했습니다. 절대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굉장히 경계를 하는 그 태도를 보였고 노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지난번 당선 때의 지금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전국 2위까지 치고 올라간다.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교육감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불분명하고 그런 시장성 후보 괜히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전에 자기는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 밝혔고요. 또 그 교육감 한 번 더 하고 만약에 된다면은 다음에 시장 도전에도 물리적인 나이가 충분하잖아요. 김종훈 전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슬도 카페로 현 동구청장과 여러 가지 대척점이 있고 뭐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태지만 오히려 또 본인은 이러더라고요. 홍보는 잘 됐다.
자기는 떳떳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당신 시장 후보설 맞느냐? 거기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예. 당의 후보가 없어서 나는 예. 자기는 동구청장에 올인할 예. 준비가 돼 있다. 예. 지금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걸려 있고 다음 선수 해봐야 조금 체급이 자기보다 못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자기는 워밍업, 예. 스파링 할 정도로 예. 현재 심정은 그렇다. 물론 조금 가벼운 농담이지만 그래서 김종원 동구청장도 전 동구청장도 동구청장 선거에 현재로서는 올인할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요. 예. 진보 진영 그래서 이 두 사람 빼고 그럼 누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손꼽히는 인물 예. 떠오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예. 자체 진단입니다. 일도 없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죠. 국회의원도 좋고 시장도 좋지만 사실 구청장이 재미있답니다. 재미있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예, 권한도 많고요. 소신껏 일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서동 남구청장도 만나보니까 아니 지금 표 달라고 예. 남구청장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말한 지 언젠데 그럼 왜 언론에 저를 거론합니까?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언론이 기사를 위한 기사보다는 좀 본인에게 좀 확인해 달라 예.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송철우 시장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얘기는 입도 뻥끗 못 해보고 지금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또 관례와 예. 관행과 예의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은 예. 그냥 지켜보는 거죠. 코멘트하는 예. 것은 부적절하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잠출의 쓴소리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섣부른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거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름다운 패배 그건 선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 하나는 상대 후보보다 내가 월등히 잘하는 것. 두 번째 뭐겠습니까? 나보다 상대 후보가 더 못하는 것. 예. 이거 뭐 알려져 있지만 예.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좋은 말씀 드리고요. 예. 대통령 선거 예. 다음에 이어질 군수구청장, 울산시장 선거 딱 12달 남았습니다. 쓴소리 한마디로 하라니까 쓴소리가 너무 길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임팩트가는 한마디로 테스 형이 이랬죠. 예.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10명 예. 나오겠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UPI의 김잠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의 여러 가지 이슈를 울산의 쓴소리 UPI 뉴스의 김잠출 기자와 함께 풀어본 이슈 타파 첫 시간 정치 관련 이슈를 얘기해봤습니다. 다른 방송들과 차별화된 주제를 선택해서 당사자가 듣기 거북한 쓴소리도 피해가지 않는 방송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